그리고 여러분 25만 원 주자고 하는 거 그 얘기만 하고 오늘 방송 끝낼게요. 여러분 예산을요.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정부에서 하고요. 예산 지출도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 국회는 뭐 하는 데죠? 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라는 곳이지 돈 쓰라고 법을 만든다? 월권입니다. 월권이에요, 월권.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정체제에서의 삼권 분립이 국회에다가 예산 편성권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25만 원을 국민 1인당 25만 원, 그러면 한 가정이면 100만 원이죠. 4인 가족 기준. 그걸 하라고 법을 만들겠다. 이건 위헌 법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해서 위헌 법률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 네, 혹성달수님 그거 봤습니다. 아니, 25만 원 어디서 나와요? 좋아, 25만 원을 정부 예산에서 주자. 그럼 정부 예산에서 쓰려고 하려면 뭔 돈을 안 쓰고 쓰든지. 그러니까 뭐 복지 예산 중에서 이거 부분을 해서 어차피 국이 가는 거 이걸 이렇게 해서 전용하다라는 얘기를 하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25만 원 쓰자. 어디서 그 돈이 생기냐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 정부가 나눠주니까 정부는 어디에서 그 돈이 생기냐고. 민주당 몰라요? 이 지랄이거든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 이 새끼들아. 나라에서 채권 발행하는 거라고. 그럼 물어보자고요. 그럼 채권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25만 원을 주면 그 채권에 대한 이자는 누가 내? 그것도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부자들이 내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세금 내는 입장이 털리잖아. 고소득자와 부자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하면 그 채권 발행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속 내 다음 정부의 부담감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만큼 했다가 요만큼 더 한다고 별거 없어. 그리고 경기를 살리는데 민생을 살리는데 얘 씨발 20만 5만 원 주면 민생이 사냐고 이 개새끼. 잠깐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줄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통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도 많지만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줄어들려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르지 말아야 되는 거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려면 효율성이 올라가야 됩니다. 생산의 효율성이 올라가서 사람이 10개를 만들던 게 12개를 만들어야 그래야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얘네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서민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고통받으니까 서민들에게 돈을 주자. 그것도 현금으로. 그러면 사태가 개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좌하고 우하고의 차이예요. 좌하고 우하고의 차이인 겁니다. 시민들이 고통스러우니 부자들 또는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나라가 국민들한테 엠빵을 ጨ리자 소득 재분배를 하자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좌파적 사고방식인 거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인플레이션은 비효율의 산물이다. 비효율의 산물이고 이 효율을 높여서 삶의 질을 올리자라고 접근을 해야 그게 우파적 접근이에요. 저는 왼쪽 생각을 하다가 왼쪽 애들 하는 짓을 보고 이러면 모두가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갔더니 오른쪽도 비슷하네? 인플레이션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돌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 대비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나왔잖아요. 배 사과였지 배가 아니라 사과 생산 요선이 사과의 생산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국내에서 발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격이 되게 싸게 생산한 생과일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농민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동네 자영업자들 하던 가게 문 닫는다고 문 닫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조금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계속 그 과수원이 올해는 사과가 안 열리네. 계속 북쪽으로 사과 농가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과를 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기 어렵다. 그럼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개새끼가 돼. 왜 사과 수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개새끼가 되나? 아니면 대체 과일을 생각을 한다거나. 또 신토불이야? 25만 원 지역 카페 아니고 지역 카페 충전은 뭐로 하는데요? 지역 카페 충전은 나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현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역 카페 주는 거를 현금 주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짓이시군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신토부리 그 구호 자체도 일본에서 처음 만들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어떤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걸 우리가 비핵화 와가지고 신토부리 그렇게 한 거죠. NL들의 장난입니다. NL들의 장난. 여러분 이 신토부리 사고방식이 되게 황당한 게 많아요. 이 신토부리 사고방식에서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음력이죠.
음력이 양력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다. 뭔 개소리야. 야, 이 음력이 이 절기가 바뀔 때마다 음력에 맞는 경우가 많아. 그게 음력이 안 맞는 때는 쳐다도 보지 않다가 맞아 절기가 이게 음력이 과학적이야. 이게 여러분 신도불이 무서운 겁니다. 아니 달력은 달 모양 바뀌는 걸 보고 달이 한 번 모양이 바뀌는 걸 한 달로 해서 그거 12달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계절이 변하는 건 태양빛의 일사량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계절이 변하는 거. 달 모양의 변화로 한 달을 정할 게 아니라 태양을 우리가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관찰해서 태양이 똑같은 지시를 한 번 오는 걸 중심으로 달력을 만드는 게 더 정확한 얘기지. 이 칼렌더를 관장한다는 게 여러분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잖아요. 150만 원씩 주는 거나 저게 여러분 유전이 나와서 그래 유전이 나왔으니 저 돈을 준다. 국가 자산에서 돈을 줘서 수익금을 나눠드려. 뭐 그러면 말이 된다고 했.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산업들이 다 박살이 나거든요. 왜? 국민들이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쓰면 되지. 내가 못하러 일을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레드오니언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를 팔기 시작하면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엄청나게 경쟁력이 생겨버리니까 이래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게 정말 빠듯해지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에휴, 우리의 최대 수출창 상품은 석유 말고는 뭐 우리가 뭐 물건 만들어봐야 뭐 우리 환율.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빵 돈이 터졌어요. 그래서 돈을 막 달러를 왕창 사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막 소비하기 시작해. 그럼 환율이 뭐 우리나라 달러 그러니까 원화가 엄청 강세되면서 달러당 800원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겠지. 그럼 수출 경쟁력 박살이 나고. 그럼 석유 팔아서 좋아하면서 이제 나머지 것들 박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계를 달리해야죠. 회계를 달리해서 달러를 그렇게 석유가 생긴 돈을 벌게 되면 국내에 풀지 말고 그걸로 자산을 해서 해외로 돌리면서 국내에서 그 판매 수익이 국내 내수 시장으로 들어오는 건 환율을 출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그래야죠. 국부펀드 관리하고 노르웨이처럼 노르웨이가 이놈의 석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헬렐레 거리면 어떻게 되나 하고 그 환율하고 수입 상품 그래서 노르웨이산 연어 같은 거 계속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안 되게 석유 때문에 국내 산업이나 생산 경제가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벌어지지 않게 그걸 잘 관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어도 팔고 모두 팔고 해서 그냥 한 4만 불 정도에서 머무르면서 헬렐레 거리는 나라가 아니라 10만 불까지 나라까지 간 거잖아요. 세상이 몇 % 잘라서 최유아이한테 업어주자. 이윤호님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렇게 세금을 걷었죠. 세금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가 세금 다 내고 있어요. 그렇게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25만 원. 여기서 또 이제 지출할 때 돈 많은 사람들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이 풀린 순간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서 그래서 소비를 이러면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능력 있는 사람들 내쫓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돈 있는 사람들 엄청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내쫓게 되는 겁니다. 안보적 과소비 풍조 개선된다고요? 선서님 큰일 날 예생 얘기하시네요. 명품이란 단어 대신 사치품이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우리가 절약하고 명품 안 사고 막 이런 거 하던 그런 나라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다가 35,000불에다가요. 우리 무역 흑자 내고 있고 해외에다가 물건 많이 팔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품 소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고용 효과 기타 등등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게 다 외화 수급이나 이런 게 박살이 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자원을 석유, 뭐 에너지와 식량을 사오기도 빠듯빠듯한 정도의 외화 회전이 벌어진다는 모를까? 이거 명품 소비 죽여버리고 명품 이런 걸 다 사치품 경제를 부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치품 경제를 부셔버리면 나라가 2만 불, 1만 불 구경하게 될걸요? 지금 제가 보면 근검 절약이 우파의 정신인 그 시대는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그건 진짜 지금 우리가 석유 사올 돈도 없는데 나라가 IMF에서 파산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이것들이 여러분 명품과 사치품 시장 자체에도 경제 규모 여러모로요. 고용 유발 효과나 기타 등등 여러분 명품하고 사치품이 없어지면요 부자들이 돈 안 씁니다. 군검 절약하는 순간 국가 파산이에요 여러분.